바나나 2개를 매일 먹던 70세 김정순 님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들도 당황했어요. 혈당은 정상, 혈압도 괜찮은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원인을 찾기 위해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나요? 원인이 바로 그 건강한 바나나였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과일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정확히 아시나요? 달콤한 포도 한 송이가 관절을 공격해 통풍을 일으키고 시원한 수박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나요? 반대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기적의 과일, 뇌를 깨워주는 보라빛 보석 같은 과일도 있다는 사실은요? 문제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과일이 좋다 하고 내일은 저 과일이 나쁘다고 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아야 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의사로서 40년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할 암살자인지, 어떤 과일은 꼭 챙겨야 할 생명의 보약인지 말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과일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이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된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누군가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과일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바나나가 나쁘다고요? 말도 안 돼요. 김정순 님도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바나나만큼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기운이 없을 때면 바나나 하나, 변비에 좋다며 매일 2개씩 챙겨 드셨죠. 그런데 왜 하필 바나나였을까요? 바나나는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와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이 각설탕 6개와 비슷해요. 젊을 때는 문제 없었죠. 튼튼한 췌장이 척척 처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낡은 엔진처럼 췌장의 힘이 약해져 있거든요. 바나나 한 개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요. 그러면 췌장은 마치 불이 난 듯 경보를 울리며 혹사당합니다. 그래도 칼륨이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젊을 때는 바나나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입니다. 김정순 님이 응급실에 실려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바나나가 혈관 벽에 달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의 끈적한 당분이 혈관 안벽에 코팅되듯 붙어버려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바나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반 개, 그것도 식후가 아니라 운동 전에 드세요. 그래야 당분이 에너지로 바로 소모되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바나나를 드실 때는 견과류 몇 개를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급한 불에 찬물을 붓는 것처럼요. 김정순 님은 지금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그 후로 한 번도 응급실에 가지 않으셨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시청자 여러분, 바나나는 시니어에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달콤한 배신자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여전히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포도 앞에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는 참 신기한 과일이에요. 한 알 먹으면 자꾸 손이 가거든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요. 실제로 포도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과당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알맹이들이 우리 몸에서 벌이는 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산에서 어선을 운영하시는 박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박철수님은 매일 밤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바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달콤한 보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가락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셨죠.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진단 결과는 통풍이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통풍이 생겼을까요? 바로 포도 때문이었습니다. 포도는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른 당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당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요산은 마치 작은 바늘 같아요. 관절에 쌓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발가락 관절에 잘 쌓이죠. 마치 관절 안에 유리조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많은 분들이 통풍을 술이나 고기 탓으로만 여기시는데 사실 달콤한 과일이 숨은 주범일 수 있어요. 특히 포도처럼 당분이 농축된 과일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럼 건포도는 어떤가요? 건포도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포도를 말리면서 당분이 5배나 농축되거든요. 건포도 한 줌이면 포도 한 송이만큼의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에요. 박철수님은 의사의 권유로 포도를 끊으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대요. 마치 금연하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가락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배 위에서 힘차게 일할 수 있게 되셨죠. 그럼 포도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열알 이내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이 요산을 희석시켜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포도를 드신 날에는 충분히 걸어주세요. 운동이 요산 배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포도는 달콤하지만 시니어의 관절에는 숨어있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100세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수박만큼 달콤한 유혹이 또 있을까요? 빨간 과육이 입안에서 톡 터지는 그 순간의 시원함, 정말 천국이 따로 없죠.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어있는 무서운 진실을 아시나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님은 여름만 되면 수박을 한 통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셨어요.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수박은 대부분이 물이니까 괜찮겠지? 이영희 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수박의 90%가 물이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기셨죠. 하지만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술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는데 말이에요. 원인은 바로 수박이었습니다. 수박의 주된 당분은 과당이에요. 이 과당은 참 교활한 녀석입니다. 다른 당분들과 달리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피해서 곧장 간으로 달려가거든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시하고 달리는 폭주족 같아요. 간은 갑자기 밀려든 과당을 처리하느라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할 수 없이 그것들을 지방으로 저장해 버려요. 이게 바로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수박 먹고도 왜 계속 배가 고플까요? 바로 이 점이 수박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에요. 과당은 뇌의 포만감 신호를 방해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박을 먹고도 계속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영희 님도 그러셨어요. 수박을 한 접시 드시고도 저녁밥을 평소만큼 드셨거든요. 결국 이중으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죠. 수박으로 간에는 지방이 쌓이고 다른 음식으로는 몸에 살이 찌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여름날 수박 반 통을 혼자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도 있어요.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의식을 잃으셨거든요.
그럼 수박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첫째, 양을 확실히 제한하세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주먹 크기 정도로 줄이세요. 둘째, 식사 대용으로는 절대 먹지 마세요. 수박을 먹었다고 해서 밥을 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셋째, 수박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30분 정도 걸어주세요. 그래야 과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영희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다음 해 검진에서 지방간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수박은 여름의 달콤한 선물이지만 시니어에게는 숨어있는 식욕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진정한 여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만 해드렸죠? 이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가 과일이에요? 채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세요.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다만 다른 과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과일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전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최병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병호님은 70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평생 약을 드셔야 한다고 했죠.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챙겨 드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보카도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까만 돌덩이 같은 게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드셨대요. 하지만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125로 떨어진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30%나 줄어들었고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보카도에는 단맛이 거의 없어요. 대신 혈관을 살리는 착한 지방이 가득합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이에요. 이 착한 지방은 마치 전문 청소부 같아요.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벗겨내고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집에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뜨거운 물과 세제를 부으면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잖아요. 아보카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아보카도의 칼륨이에요. 바나나보다 칼륨이 더 많이 들어있는데 당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좋은 효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아보카도는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드문 과일이에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보카도의 착한 지방이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치 기름칠을 해준 기계가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처럼요.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으깨서 드시는 거예요. 소금 약간만 뿌려도 맛있어요. 또는 삶은 달걀과 함께 으깨서 드시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단단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말랑하면 과숙한 거예요.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딱 좋아요. 최병호님은 지금도 매일 아보카도를 드세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혈관 나이가 젊어지셨어요. 75세인데 혈관은 60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보카도가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다른 과일보다는 비싸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값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건강한 혈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시니어에게 아보카도는 약보다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하루 반 개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시나요? 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정작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제 본 드라마 내용도 가물가물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체념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자님은 73세에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 찾는 길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죠. 가족들은 치매를 의심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무서운 말이었죠. 이제 정말 끝인가? 김순자님은 절망하셨어요. 평생 책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이젠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며느리가 해준 반찬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고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 강의에서 블루베리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TV 프로그램 내용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셨죠. 6개월 후엔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셨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블루베리의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성분이 블루베리를 보라빛으로 만드는 색소인데 우리 뇌에는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나이가 들면 뇌혈관에도 찌꺼기가 쌓이거든요.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말이에요. 안토시아닌이 이런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면 뇌세포들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안토시아닌이 새로운 뇌세포 연결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끊어진 전깃줄을 다시 이어주는 것처럼요. 브레인포그도 좋아지나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브레인포그는 마치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상태예요.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죠. 블루베리는 이런 뇌 안개를 걷어내는데 탁월해요. 김순자 님도 머리에 낀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대략 30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져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비싸지 않나요? 요즘은 국산 블루베리도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 저렴해졌어요. 하루 1,000원 정도의 투자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김순자님은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를 드세요. 최근에는 손자에게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일기도 다시 쓰기 시작하셨대요. 제 뇌가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김순자님의 말씀이에요. 시니어의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비타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보라빛 보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려 줄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20년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한 달은 끙끙 앓으시나요? 젊을 때는 사흘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폐렴으로까지 번질까봐 무서우시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65세 이후부터 감기의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1년에 대여섯 번은 감기에 걸리셨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침에 시달리셨죠. 특히 겨울이면 폐렴까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노인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서 항상 걱정이었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수님은 의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의사는 운동과 영양 관리를 권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키위 이야기를 들으셨죠. 키위 하나에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2배가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작은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키위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맛 때문에 좀 힘드셨지만 꾸준히 드셨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도 혼자 멀쩡하셨어요.
설령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엔 한 달씩 끙끙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키위의 비밀은 바로 비타민C에 있어요. 키위 한 개에는 레몬 두 개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군인들에게 총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것처럼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무장된 면역 세포들이 즉시 출동해서 적을 물리쳐 줍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군인들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같아요. 감귤류도 비타민C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키위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키위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E, 엽산, 칼륨까지 골고루 들어 있거든요. 특히 키위의 엽산은 새로운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마치 군대에서 새로운 신병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키위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껍질도 먹어도 되나요? 놀라시겠지만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요. 껍질이 거칠어서 먹기 힘드시면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갈아 드셔도 좋아요. 또는 숟가락으로 파먹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키위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산성이 강해서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박영수님은 지금도 매일 키위를 드세요. 작년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폐렴은 더더욱 없었고요. 키위 덕분에 면역력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박영수님의 말씀이에요. 시니어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녹색 갑옷, 바로 키위입니다. 하루 한 개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감기와 폐렴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뇨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니. 이런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무서운 말을 들으셨거나요? 부산에 사시는 정명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명호님은 68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5로 위험 수치에 근접했죠.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약을 드셔야 합니다. 정명호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몽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몽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쓴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자몽은 다른 과일과 달리 쓴맛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기피하세요. 하지만 바로 그 쓴맛이 혈당 관리의 비밀 무기랍니다. 정명호님은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쓴맛 때문에 힘드셨지만 건강을 위해 꾹 참으셨죠.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게 되죠. 나린진은 마치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췌장이 무리하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니 당뇨로 진행될 위험도 크게 줄어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자몽을 피하셔야 해요. 자몽이 약의 효과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금지, 약을 드시지 않는 분에게는 최고의 혈당 관리 과일입니다. 자몽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대략 30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터져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비싸지 않나요? 요즘은 국산 블루베리도 많이 나와서 예전보다 저렴해졌어요. 하루 1,000원 정도의 투자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김순자님은 지금도 매일 블루베리를 드세요. 최근에는 손자에게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일기도 다시 쓰기 시작하셨대요. 제 뇌가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김순자님의 말씀이에요. 시니어의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비타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보라빛 보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려 줄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 20년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감기만 걸리면 한 달은 끙끙 앓으시나요? 젊을 때는 사흘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폐렴으로까지 번질까봐 무서우시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65세 이후부터 감기의 단골 손님이 되셨어요. 1년에 대여섯 번은 감기에 걸리셨고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기침에 시달리셨죠. 특히 겨울이면 폐렴까지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노인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서 항상 걱정이었죠.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수님은 의사에게 물어보셨어요. 의사는 운동과 영양 관리를 권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키위 이야기를 들으셨죠. 키위 하나에 하루 필요한 비타민 C의 2배가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작은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며 매일 아침 키위 하나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맛 때문에 좀 힘드셨지만 꾸준히 드셨죠.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파도 혼자 멀쩡하셨어요. 설령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엔 한 달씩 끙끙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면 깨끗하게 나았거든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키위의 비밀은 바로 비타민C에 있어요. 키위 한 개에는 레몬 2개만큼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무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군인들에게 총과 방탄복을 지급하는 것처럼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무장된 면역 세포들이 즉시 출동해서 적을 물리쳐 줍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군인들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같아요. 감귤류도 비타민C가 많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키위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키위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E, 엽산, 칼륨까지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특히 키위의 엽산은 새로운 면역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마치 군대에서 새로운 신병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키위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껍질도 먹어도 되나요? 놀라시겠지만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껍질이 거칠어서 먹기 힘드시면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갈아 드셔도 좋아요. 또는 숟가락으로 파먹으셔도 되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키위는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산성이 강해서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한 개면 충분해요.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아서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박영수님은 지금도 매일 키위를 드세요. 작년 겨울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폐렴은 더더욱 없었고요. 키위 덕분에 면역력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박영수 님의 말씀이에요. 시니어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녹색 갑옷, 바로 키위입니다. 하루 한 개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감기와 폐렴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뇨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니. 이런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무서운 말을 들으셨거나요? 부산에 사시는 정명호 님의 이야기입니다. 정명호 님은 68세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5로 위험 수치에 근접했죠.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약을 드셔야 합니다. 정명호 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자몽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몽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쓴 과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자몽은 다른 과일과 달리 쓴맛이 강해서 많은 분들이 기피하세요. 하지만 바로 그 쓴맛이 혈당 관리의 비밀 무기랍니다. 정명호 님은 매일 아침 자몽 반 개씩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쓴맛 때문에 힘드셨지만 건강을 위해 꾹 참으셨죠.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15에서 98로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이 열쇠가 잘 안 맞게 되죠. 나린진은 마치 열쇠 구멍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다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췌장이 무리하지 않아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췌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니 당뇨로 진행될 위험도 크게 줄어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자몽을 피하셔야 해요. 자몽이 약의 효과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약을 드시는 분은 자몽 금지, 약을 드시지 않는 분에게는 최고의 혈당 관리 과일입니다. 자몽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 반 개 정도가 적당하고 식전 30분에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쓴맛이 힘드시면 소금을 살짝 뿌려보세요.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먹기 편해져요. 이제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생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전 30분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서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좋은 짝꿍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는 견과류와, 블루베리는 그릭 요거트와, 키위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가 배가 됩니다. 셋째, 우유나 빵과 함께 먹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세요. 과일의 당분과 우유의 유당,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넷째, 냉동 과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관도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정명호 님은 지금도 매일 자몽을 드세요. 최근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까지 완벽한 수치가 나왔어요. 자몽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정명호 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기적의 과일을 기억하시나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자몽. 이 과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시니어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100세의 건강은 과일 한 조각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과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